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호평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강수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의 협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잘 앞에 발언대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에 협치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쓰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협치는 어떤 것입니까? 예, 서로 도와서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보시는 것만큼 보신 것과 같이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 저희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함. 시장님,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에 저희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민생 예산들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조직 개편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는다 라는 불만의 목소리만 언론에 내보내셨습니다. 맞죠?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건 쓰시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런 표현, 발목을 잡는다든가 시의회가 도와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시 관계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생에 여야가 없는데 시민들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된다. 관계자의 말입니다. 시 공무원의 말이죠.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면 시장님이 하신 건 아닌 겁니까? 저는 정말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없고 그렇게 직원들에게 말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없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지는 시정 질문을 끝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기사는 추경 애결이 중간에 시장님이 브리핑하고 언론에 하소연한 기사입니다. 저희는 아직 심의 중이고요. 심의가 끝나지 않은 저희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신 행위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침해라고 생각지 않고요. 그날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당시 그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예결위를 방문해서 몇 분간이라도 제 의견을 소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당시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감사하게도 휴정을 하신 다음에 잠시 그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는 김에 아쉬운 마음에 기자실에 들려서 저의 소회를,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저의 소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제가 기자실에 들려서 언론에 브리핑한 거를 침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까 협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역지사지에서 제 입장이 되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지사지 입장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시정 질문 끝에도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하실까봐 시장님의 발언을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는 발언 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시장님은 예결위에 출석 안 하시기 위해서 밑에 부시장님 내지는 기조실장을 대리 출석시키시고 본인 이석을 요청하셨던 사안인 거고요. 회의 기간 내내는. 그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게 충분한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그 사정은-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로 논쟁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꼭지가 20가지는 넘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3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예. 저희 시의회의 권한 및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시행정감사,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예, 시장님? 예산 심의는 저희의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행정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 확정을 하고 결산 승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와의 협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시장님? 제가 너무 선문답처럼 여쭤보는 겁니까? 준비 오늘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글쎄요, 뭐 자료 요청을 비롯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는 걸 기록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서울시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생성되는 문서들이 저희들의 심의의 기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자, 오세훈 시장님은 우리 시의원들과 협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1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섭다라는 뉘앙스의 표현도 하셨습니다. 네, 5만 명의 직원을 두신 분과 저희 101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시장님? 그렇게 산술적으로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주요한 사항들이 전부 시의회의 통과를 전제로 하는데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신 시의회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렵겠죠. 네, 저희도 시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예 시작조차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이 저희 시의원의 손발을 어떻게 묶거나 잘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저희가 심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분들이 만든 자료와 저희가 보는 자료가 같아야 됩니다. 맞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저기 띄워져 있는 PT 자료를 보니까 시장 업무 보고 자료를 아마 요청하셨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거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시장님. 그렇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들어보시죠. 예, 4월 저희 임시에 업무 보고를 하십니다. 업무 보고라는 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아마 그 개념부터 공무원들하고 달랐을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시장님의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답변 시간을 뺀 제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시장님이 자꾸 자기 말씀을 안 들어주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들어봐 주시죠. 네. 동시간대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업무 보고입니다. 네, 저희한테 한 거와 시장님한테 한 거의 40%가 다릅니다. 그리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건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업무 보고입니다. 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시간대 같은 단계에서 시장님과 저희가 발을 맞추고 가야 서울시 정의 협치라는 이름 안에 가는 거죠. 예. 근데 시장님은 무수히 많은 사업을 누락한 채 별도의 사업들을 포함한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랑 시장님이랑 얘기하는 방향이 다르냐? 똑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래서 안 주신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시장님이 한테 보고한 추후에 있어질 사업들이, 예견되는 사업들이, 왜냐면 지금 이 차이나는 모든 것들이 이번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뒤에 또 논의될 텐데요. 네. 잠깐만요. 달라진 거, 이거는 결국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라는 이름 아래 시장님한테는 보고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결국에는 할 의지가 없는 사업들을 던져주고 딴 곳에서 헤엄치게 만들고 딴 곳에서 힘을 빼게 만들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저한테 보고했던 자료와 의원님께 드린 자료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릅니다.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면 대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외비라고 써놓을 수는 있겠죠. 확정된 사업이 아니니까. 업무 보고를 대입비로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업무 보고는요, 그때 제 취임 직후에 아직 첫 시의회 시정 질문이 실시될지 안 될지, 실행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태일 때 급하게 오세훈 시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시정 질문에 응하는 데 대한 그 위험성 때문에 준비하는 각 실국 본부에서 급하게 하루에 몇 개 부서씩을 합해서 제 기억에 지금 한 나흘인가 닷새에 나누어서 저한테 보고 일정을 짰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마련된 보고 자료들이고요. 감사하게도 의회에서 첫 시정 질문은 아직 일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해도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주셔서 그게 취소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2개의 업무 보고과는 좀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급하게 만들어진 자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 보고라는 제목이 달려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업무를 큰 얼개, 줄기라도 파악해둬라 하는 취지에서의 준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고 나온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일부 자료는 누락을 시켜서 의원님께 제공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럴 리는 없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의 말씀하신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자료다. 그러면 저희랑 같아야죠. 아니 시정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이걸로 논쟁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고의 누락하고 자료 제공을 안 한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허위 보고입니다. 이번 추경 관련돼서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에요. 초중고 학생들 버스로 30명씩 공연 보내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근데 자료 방침서와 내부 자료에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고요. 관계
상임위 시의원들과 예결위에는 협의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시의원님들은 교육청이 허가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좋은 사업이겠거니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짓말로 예산을 통과하신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글쎄요, 그 자세한 상황을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겠고요. 이 사업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아니요, 사업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사업 취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절차와 위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에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에게는 협의가 맞춰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아마 미리 그 정도 이상의 협의가 교육청과 이루어져서 계획이 짜여졌다면 의원님이 또 사후에 아니 예산도 아직 마련도 안 되고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교육청하고 구체적인 협의부터 했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관계 기관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 최소한 MOU까지는 체결하시죠. 그게 일반적인 시 여태까지의 관례입니다. 제 판단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MOU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추후에 추경 예산이 제출이 되면 시의회에서 아니 예산 준다고도 안 했는데 MOU까지 체결을 하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업무 보고를 대충 받으셔서 그런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안 계셨던 시절에 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MOU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라. 그렇다면 사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지금 우리 문화공부장님이 아니요, 서 있는 걸로 이거는 봐서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자료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취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절차와 위법으로 저희의 업무를 방해하셨다라는 게 저의 의원님 질의 취지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다음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제가 운영이 무수히 많은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할 때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개인정보죠, 모두가 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위원회를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마 의원님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변호사님이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짐작이 가고요. 네.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거나 그 부분을 가리거나 해서 제출하는 것은 다 그 법령에 입각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법령에 입각한 행위죠. 예, 그리고 때로는 그 자료 자체가 어떤 개인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을 때는 제출 자체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입각해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오해가 빚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어려운 사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울시의원 중에 유일하게 변호사고요. 이상하게 전임 시장님도 변호사였고 현재 시장님도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위원회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시의원이 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현행법상. 글쎄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다음, 감사위원회가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시장님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제가 읽겠습니다.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 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감사와 조사를 합니다. 다음, 서울시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 지방의회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법 감사, 지방자치 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보는 정보들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도출되지요. 예, 이름은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도 보입니다만은 아마 그러면 유권 해석을 좀 그런 밟아야 될 것 겁니다. 같습니다. 변호사 둘이 지금 그리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장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가능한 겁니다. 글쎄요.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불성실한 자료 제공입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죠. 서울런 60억짜리 추경입니다. 다음 일식입니다. 60억을 쓰는데 나 이 사업 하는데 60억이 필요하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시죠. 나 60억 쓸 건데 그냥 줘. 이거와 무슨 말이 다릅니까? 다시 앞으로 2번 넘겨주세요. 네. 저 한 장짜리 페이퍼로 60억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의원들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신 자료입니다. 3개고요. 다 합치면 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요청한 사람들한테만 주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시장님. 저기 가운데 보시면 서울형 교육 플랫폼을 통한 저소득 청소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처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복지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선 통계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84,000명 약 잡았습니다. 다음 교육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저소득층 65,000명입니다. 원래 60 그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하고 다문화 학생을 다 포괄합니다.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도 자료 수치가 다르고요. 다문화 학생 수도 다릅니다. 시장님 60억짜리 사업하시는데 관계기관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십니까? 그리고 무작정 이 숫자이니 이 예산이 듭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검증해야죠. 검증을 하면 할수록 이 사업은 산정 근거가 매우 불확실하고 예산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료가 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허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아마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저한테 급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글쎄 이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수백 수천 개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수치를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이런 질문이라면 평생교육국장님이 좀 해명할 기회를. 아니요. 이 숫자가 틀렸다, 숫자가 어떤 게 맞느냐 이게 아니고요. 제 질문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60억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검증을 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과는 틀린 신청을 겁니다. 한 분과 저소득층이라도 신청을 한 분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카운트에서 제외하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 같습니다. 확실한 건요. 예. 교육청에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임의로 컴퓨터 몇 번 두들겨서 나온 숫자라는 겁니다. 글쎄요,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다 2번째 문제입니다. 이 예산에 관련돼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 다음 날부터 유능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선이 되셨는데 업무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셔서 문제인 겁니다. 작년부터 서울시에 편성된 예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저소득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와이파이나 태블릿이나 PC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개년
사업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서울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울론이 불가능하죠. 아직까지 그게 이 예산이 있다라고 해도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아서 PC 이 소프트웨어는 주는데요. 그거를 볼 망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죄송한 부탁입니다만은 그 예산까지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도 감안 안 하시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의 적정성, 가치 판단을 둘째치고 절차적 문제와 적정성, 그 다음에 금액의 알맞음 이런 것들에서 모두 낙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개인정보, 네, 저의 코로나 검사 결과를 시민건강국장은 임의로 유출을 해서 시 관계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고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별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시 관계자들이 돌려받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서울시에는 시민건강국장이 방역통제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 그 당시에 밀접 접촉자도 아니고요. 검사 대상자도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시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시의회가 열릴 수 있는지 열릴 수 없는지, 갑자기 확진자가 나오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함께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되게 위법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시는 임의로 다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시의원님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걸 파악하지 저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 겁니다.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보건법상 제가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제 개인적으로 받은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민으로서 받은 거죠. 개인정보 위반입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방역통제관의 그 설명은 이겁니다. 김호평 의원님의 선제 검사일은 6월 13일 9시로 6월 12일 토요일 19시 50분 사전시의회 의정당당관에서 안내함, 이렇게 저한테 쪽지가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 잘 모르는데요. 의원님이 지금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읽은 거고요. 아마 이거를 듣는 본인하고 의원님하고 지금 갖다 준 그 방역통제관은 그 뜻을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 그 뜻은 뭐냐? 저한테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공고고요. 예. 네, 저는 그 전에 받았고요. 공고사항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저의 배려나 호의를 여러분들의 권한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으로 이용하신 겁니다. 다음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 자세한 제가 지금 오늘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 하신다 그러면 시장님 저랑 라이브로 하시죠. 이거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저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라이브로 하시죠. 계속 하십시오. 어제 새로운 방역 관련돼서 일주일 미루신다고 발표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기사입니다. 시장님은 본인이 선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발표했는데 실상은 저 그렇게 아니다라는, 발표한 적 없습니다. 아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언론에 발표한 브리핑 자료가 여기에 있고요. 그 브리핑 자료에는 분명히
의원님이 의심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네. 예, 시장님.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서울시 20일부터 30일까지 확진자 추이입니다. 예, 보셨죠? 다음 보시면 다음 3단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격상을 해야 된다는 평입니다. 네, 다시 앞으로 23일부터 29일까지 보시죠. 저 표에 의하면 3단계 격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들고 온 표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총리가 주관하는 중대본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엊그저께 참석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예, 29일 참석하셨습니다. 네, 31번 중에 1번 참석하셨습니다. 29일 날 발언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까지 2번 참석했다 그럽니다. 31번 중에 2번 참석하신 게 정말 한 번보다 2번이 나아서 지금 그거를 답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자, 분석을 보시죠. 많이 안 했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정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100% 늘었죠. 그리고 듣는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분명하게 듣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31번 중에 1번이나 2번이나 참석 안 하셨던 데는 동의합니다. 중요합니다. 경기, 인천, 서울시 도지사들의 참석 날짜를 보면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전임 시장님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과 저의 참석 횟수를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제가 더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아닙니다. 조사하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참석하신 게 135회 중에 3행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마치 지금 의원님 질문은 참석해야 될 때에 참석 안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방역 통제관을 비롯해서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 공무원들이 정해져 있고 제가 마치 꼭 참석해야 될 때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오해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회의에 얼마를 참석하셨냐 물어보지 않고요. 총리가 주관하는 고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 회의에 얼마를 참석하셨냐라고 여쭤봤고요. 네, 그 회의에는 박원순 시장님은 거의 전 출석하셨습니다. 자, 29일 날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29일 날 예. 그 2번 중에 1번 참석하셨는데 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었고요. 네,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도 엊그저께 그 이행 기간을 결정하는 그 회의에도 제가 우리 방역 통제관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풀 시점이 아니다 하는 취지의 건의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 없답니다. 아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하신 건 그게 받아들여져 노래방의 CCTV, 손 씻기 이런 거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요. 저는 우리 방역통제관에게 분명히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조치를 했고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은 그걸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시장님과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3일부터 29일까지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위중한 사항입니다. 근데 시장님 가셔서 격상해달라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격상을 이야기한 적은 없죠. 없죠. 그러나 상황이 위중해지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시장님은 격상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규칙에 의해서. 의원님 자, 그 판단은 보시죠. 시장님은 31번 중에 2번 출석하고요. 매우 확진자가 급증하는 곳에 가서서 말씀하신 건 방역관을 통해서 얘기했다라는 건 차치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셔서는 CCTV를 해서 감시를 강화하자.
손을 잘 씻자, 격상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이랑 간담회 하실 때 이거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거는 꽤 오래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어느 정도 맞췄으니 내려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전 시장님의 4월 일정입니다. 10일, 16일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요. 16일 보시죠. 사회복지 직능단체 간담회가 중대본 회의보다 중요하셨던 분입니다. 10일 보시죠. 중대본 회의에서 고의적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보다 임시 선별검사서 현장을 방문하신 게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의는 참석 안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 어제 회의도 원래는 부부청장 회의로 예정돼 있던 거 맞죠? 시장님은 아니고요. 참석하실 생각이 없으셨고 그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25 자치구 협의회에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네, 원래 시장님은 그냥 부부청장들 회의로 대체하실 생각이셨어요. 그건 아니죠. 예,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저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아시다시피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는 날 아닙니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확진자의 증가 상황이 매우 가파르다. 이 상태에서 이거 그냥 바뀐 방침을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클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은 의원님이나 저나 상황인식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10시부터 이 시정 질문이 계획돼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후에 이 빈 시간,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 사이 점심시간 전후를 활용해서 구청장 회의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구청장 협의회장인 이동진 부청장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이런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2시부터 회의가 시정 질문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1시 반으로 회의 날짜 시간을 잡으면서 1시간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그래서 의회 의장단께 협조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2시 반으로 기억하시는 것처럼 시정 질문이 양해가 됐습니다. 시간이 30분 연기가 된 거죠.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서 회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전에 부부청장 회의를 소집하셨고요. 부청장들 회의가 부청장들을 통해서 요청이 됐고 요청이 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침에 한 말 바꾼 거 없습니다. 그러면 속기록 가서 보시고요. 거짓말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아니 무슨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저께 상황이 다급하게 확진자 수가 전날 밤에 많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었고 의원님 이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지지의 포인트는 시장님은 코로나에 관심도 없으셨다.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관심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거의 매일 보고를 받는데 그건 의원님의 오해시지요. 회의에 매일 참석해야 꼭 관심을 갖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수많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관심은 직능단체보다 더 중요한. 직능단체, 복지단체와 회의하는 것도 미리 잡혀 있는 일정인데, 그것과 이 중대본 회의,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평면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의원님이 저한테 지적을 하시고 싶었던 상황은 어저께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된 것을 중대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이
주도적이었느냐를 지금 지적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주도적이지 않으면서 주도적이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어저께 브리핑 자료에도 부수적인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시장님은 토론하보다는 본인의 공약 사업에 중점을 하시고 협치라고 앞에서는 얘기하시지만 뒤에서는 저희들의 시민권이나 감사권 제한하시는 이런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고 더 나아가 협치의 대상인 저희한테는 엠바고 위주의 문서 하나 던져주시고 언론과 협치를 하시고 저희에게 홍보를 하셨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의원님 종합적으로 오해가 참 깊으십니다. 김호평 의원님. 제가 기쁜 게 아니죠. 네. 제가 다음번 시정 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뒤에 준비한 게 인사인데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다음. 이제 없어. 다음. 없더라고. 다음. 자, 예. 김동식 정무부시장님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2달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라는 언론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났냐면요. 운영위원회 김도식 부시장님께서 제출한 이력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본 이력서는 시장님 보셨겠죠. 그럼 당연히 물어보셔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김호평 의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권력형 비리, 성추행 관련돼서 원아웃제도 말씀하셨죠. 저 충분히 동의하고 매우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청탁 비리,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다수에게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도로교통법 위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 당시에 도로교통법 보면 벌금 나올 수 있는 건 음주 내지는 무면허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시장님 떳떳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하고 싶은 거 많지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와 해서는 안 되는 거, 지금 해야 되는 거, 지금 할 수 없는 거, 이거 구분 못하면 우리들은 시민들한테 부끄러워야 합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떳떳하실 수 있는지 오늘 밤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호평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